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템북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그리고 선교문화공간인 제이드 409가 공동 주최하는 북앤라이프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변상옥입니다. 예. 박수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무대에 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아직은 시간들입니다. 마음이 추스려지기에는 다들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제 이 시간 요 무렵쯤에는 서울시청 앞에 합동 분향소를 소송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떠나신 분들이 더 누렸어야 할 이 세상, 이 시간, 이 밤하늘, 공기, 바람 그것들을 뭐 생각하면서 그냥 빙빙 돌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삶은 계속 돼야죠. 또 준비된 것들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의 목까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힘써 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준비된 시간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슬픔도 이겨낼 어떤 박수 힘차게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 이 북 콘서트 제목은 북앤라이프입니다. 북앤라이프.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바람의 노래 홍세기 저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홍세기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라는 사실. 예. 만난 건 오늘 처음이고요. 만난 건 오늘 처음이고. 무슨 얘기부터 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자기 소개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해주시죠.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과 같은 학번 홍세익이고요. 저는 우간다에서 온 지 열흘 됐습니다. 네, 그간 꾸미 대학교에서 일하다가 잠시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또 뭐 우간다로 가기 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홍세익입니다. 네. 우간다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 거죠? 한 몇 시간이 걸리나요?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고. 예, 비행기 시간만 한 15시간 걸리는데 뭐 중간에 쉬고 또 저희가 시골에 있어서 2박 3일 걸립니다. 2박 3일. 네. 40년 전에 헤어진 우간다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만나러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가족도 우리가 아드님을 만나 뵈었고, 자 이제 그 바람의 노래도 아버님이 골라주신 노래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예, 그 결승전 할 때 보면 클로즈업으로 한번 잡히십니다. 화면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람의 노래 멋진 붉은 어떤 노을을 떠올리는 책 색깔 강렬한데 먼저 자기 소개를 책 소개를 겸해서 한번 좀 가져주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변상욱 대기장님께서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같은 세대로서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제 재현하지 않기를 기대는 했지만 그러나 저의 그 개인적인 소감은 우리 세대는 어서 물러나고 젊은 세대들이 주역이 돼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됐는데요. 뭐 작가라기보다는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풀어낸 그런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그렇듯이 저희 아내가 당신 하는 얘기들 일을 책으로 내라.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동기는 아내의 그 푸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북앤 콘서트를 진행하는 템북 출판사 분들이 저희 후배들인데 늘 후배들 말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튼 글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 가장 큰 동기고요. 쓰려다고 보니까 제가 고향을 떠난 거는 이제 92년도 여러 나라 다녔는데 우간다에 간 건 약 7년 전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좀 스토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되 있는 그대로 써보자 이런 그 생각이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선생이다 보니까 많이 설명하고 뭐 그러는 게 있어서 여하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세상은 힘들지만 지금도 그렇죠.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여전히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또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하자,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더 용기를 냈던 거는 보통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리자,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다른 한국인, 우간다에 계시는 한국 분들하고 제가 만난 우간다 분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 분들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어보자,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나안과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럴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책에 대한 내용들은 또 우리 대기전 회문과 대담할 때 이야기를 조금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는 아프리카는 텔레비전에서 무슨 굿 네이버스나 기아 대책기구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아프리카는 가난하다, 또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개하다, 혹은 호전적이다, 거기 분쟁도 많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 대륙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죠. 실제로 이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어떤 열등감, 분노. 보통 착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감추어졌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착한 사람들은 그걸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분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표현한 이게 단어가 좀 그렇지만 열등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저희 이웃 나라에서는 그 분쟁이 수단, 남수단, 콩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잊혀진 전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그런가? 우간다에 오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 사람들은 잘 개발되고 잘 사는데, 우간다는 기독교인 인구가 80%가 넘거든요. 한 40% 남짓 개신교인들, 또 40% 남짓 캐톨릭, 그리고 한 10몇 퍼센트 이슬람. 기독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인데 왜 개발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가난한가?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간다에 한번 오시기를 기대하는데 거의 천국 날씨와 같은 날씨를
1년 중 10달 정도, 지금은 건기인데 약간 덥습니다. 메마르고. 그러나 그거는 한국의 여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날씨도 좋고 또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시골이라 그런지 저희 부족 평균 사나이율은 5.7명이에요. 여자분 1인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왜 아직까지 아프리카 인구는 14억밖에 안 되는가? 인구가 많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개발도 덜 됐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그런 일들에 어떤 일들에는 다 원인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첫째, 아프리카는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은 대륙입니다. 초대 교회가 주로 북아프리카에서 번성했는데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커피만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복음도 거기서 시작했고 그분들이 태생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단서를 찾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총균세라는 책의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프리카가 너무 외져 있다,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발달한 문명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된 대륙들은요, 기후가 다 달라서 한쪽에서 개발된, 발견된 혹은 어떤 것들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는 다 개발이 늦어요. 그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어서 이게 뭐 육축이라든지 기술이 이렇게 잘 전이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는 구전 문화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거의 문서 없이 말로 다 하는. 근데 이 구전이라는 거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전이 되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발달된 나라들은 기록을 잘하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분들이 기록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록 안 해도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실제로 이 총균세에 보면 대륙별로 지능지수 조사를 했는데 아프리카 분들이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늘 생존 걱정을 좀 해야 돼요. 그 풍토병도 많고 또 실제로 살아가야 될 걸 하고요. 특별히 공부하는 방법이 전부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말을 아주 잘해요.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외우니까 계속 두뇌를 쓰잖아요. 머리도 좋고 기독교 신앙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 어떤 지리적인 영향이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큰 원인이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Born in Blackness라는 책에 보면 그 약 600년간 서구에 의해서 노예로 사람들을 빼앗긴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13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까지죠. 영국이 노예제도를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잡혀갔냐면요, 한때는 전체 아프리카 인구의 40%가 노예로 잡혀갔어요. 저 같은 사람만 말고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14억이 살고 있지만 지금 흩어져 있는 흑인들 통계를 내보니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통계가 모두 다 축소돼서 발표돼요. 그래서 제가 낸 통계로 보면 약 12억 정도가 흩어져 있어요. 합하면 26억, 이거는 약 현재 세계 인구의 38%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0년 근대까지, 최근 1962년 그때 독립하기 이전까지 또 200년은 또 서구들이 내려와서 막 국경도 알아서 쭉쭉 긋고 전부 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그렇게 당한 거예요.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독립해서 시작한 지 불과 한 70년 정도 됐어요. 다음 세대를 교육할 사람도 없고 생산할 사람도 없었던 시기를 너무 오래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들 속에 검은 것이 열등하다라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검은 것이 열등하다 이런 의식이 참 제가 말하기 불편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세계 나라들을 쭉 경제적인 순위를 줄을 세워서 보면 그것은 피부빛깔하고 비례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족, 고유, 좋은 언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어라고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써요. 그게 사실 저는 그분들에게 피부빛깔을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데요. 우리 남학생들은 아주 근육질이어서요. 일도 잘하고 여학생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프리카 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미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컨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마음 성격도 아주 좋아요. 다른 사람들 잘 받아내고 인내심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도 많이 양산돼요. 여기 제가 책에 쓴 글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서 분출되어 나는 걸 보는데 전 이것이 그들의 책임이나 그들이 우둔해서 그렇거나 정말 미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감도 있지만 열등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냥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여하튼 그곳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아픈 마음이 제가 있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공감한다는 얘기를 이제 책에다가 썼습니다. 저기 주어진 책 소개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것. 그동안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고 맡겨주지 않았는데 믿어주고 맡겨주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많은 것들이 제가 가기 전에 없었어요. 교실에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일장은 다 깨지고 나라도 이런 학교는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거 들여놓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저기다가 다 체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금척하게.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없어져도 괜찮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조금 없어졌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누군가 남이 와서 가져갔다. 우리 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잘 웃어요. 지금은. 근데 얼굴도 검은데 웃지 않으면 엄청 무섭거든요. 우리 꿈이 대학교 학생이라는 표지로 우리 웃었으면 좋겠다.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겠다. 잘 웃고요. 자기들 아주 잘하고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와서 특강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아프리카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미국 애들하고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교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우리 학생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책에 썼던 글은 누군가가 당신들과 함께 있고 믿어준다. 믿어주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회복하고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까지는 하진 않지만 제가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쓴 글들입니다. 책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면 계속 글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게 좀 힘들었고요. 사진은 제가 우리 학생들 너무 이쁘고 자연이 좋아서 늘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를 대면 우리 학생들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옵니다. 재밌죠? 어떤 데는 사진 못 찍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오면 꼭 다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진 작가님이 저 사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진은 선생님만 찍을 수 있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찍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책으로 내게 되면서 또 오늘
우리 템북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1회라고 하는데 한국기독출판협회,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변상욱 기자님과 같이 대담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희 아들 홍이삭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제가 책 쓴 동기와 또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얘기를 사실 엄청나게 무겁고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해주셨습니다만은, 통상 이제 취재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면 어떻게든 되찾아야죠. 되찾고 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속에서 그럼 누가 주인이 될 거야를 가지고 대개 이념으로 갈라지거나 세력으로 갈라져서 한바탕 붙죠. 우리가 그건 내전이라고 흔히 부르죠. 미국도 남북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도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멘, 뭐 수단 이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프리카에서는 그 다음에 운이 나쁘면 나라가 쪼개지고, 운이 나쁘지는 그렇게까지는 않아서 쪼개지진 않더라도 수많은 정파들끼리 이제 나눠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죠. 어떨 때는 총 갖고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정치적으로 싸우기도 하는데 한 120년에서 150년 걸립니다.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거쳐서 내전을 겪으면 이거 한 150년 걸릴 확률이 높죠. 미국도 아직 제대로 안 끝난 거 아닙니까? 트럼프나 이런 걸 보시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 같은 게. 그래서 책 맨 처음에 볼 때 아드님이 그 한 줄을 쓰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교육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고, 못 받으면 죽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100년, 150년 걸릴 일을 거의 한 60년, 70년 만에 세계 10위 선진국까지 달려간 거는 우리 윗세대, 그다음에 저희 세대들 죽어라고 공부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는 마음에 좀 무겁게 와 닿는데, 책에 안 담긴 얘기 또는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를 남은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아프리카 계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노래는 대충 알겠는데 뭐 책 제목에 흔히 노래라고 쓰니까,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왜 들어갔습니까? 책 제목 정하는데 뭐 누구나 그러시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강가에 우리 과거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과 책 얘기를 하니까 강에서 이렇게 바람 부니까 바람의 노래 어떻게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이 바람의 노래 불렀으니 그래 보자. 그리고 농담으로 했지만 실제로 제가 교육이라는 것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람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있어서 바람의 노래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고생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 조금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에 소세원에 가니까 거기 정자 이름이 하나가 광풍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긴 좋은 빛 광자에 좋은 광풍이지만 저는 미친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제가 광풍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럼 소풍으로 하겠다, 뭐 생풍으로 하겠다, 뭐 이런 농담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바람 같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끝으로는 아무튼 저희 아이가 바람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여러 가지 의미도 또 좋은 의미이니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바람의 노래라 하자 이렇게 예.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외국 속담을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소개되는 것, 강한 바람이 훌륭한 어부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부는 바람이 바람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학생들이 계속 길러지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가 네. 뭔가 지금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희망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의 바람이 불기를 네. 기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라고 하는데 앞에 교육자가 붙는다 본데 교육 선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교육 선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나 또는 교육자로서의 자세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글쎄요, 그 선교라는 말이 붙어서 쉽지 않은데요. 그냥 교육을 잘 하는 게 좋은 교육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 기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뭐 정서를 또 혹은 사실을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세가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본인들이 느끼고 깨닫고 저런 일들이 정말 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은 또 본인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 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게 기독교적인 것이고 교육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잘 해내는 게 기독교인으로서는 거기다가 무슨 선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붙이는 데 합당한 그런 일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씀하시기를 뭐 기자는 힘드셨겠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기자는 별로 힘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면 쓰러졌다고 쓰면 되고 이거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쓰면 되는데, 이 교육자의 문제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문제라든가 포기하겠다고 주저앉은 애를 어떻게든 다독이는 문제라든가 골치 아픈 게 상당히 많은데, 맨 처음에 우간다에 꾸미를 가셨을 때는 교육학을 가르치러 뭐 이런 거를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가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부총장직을 맡고 다시 총장직을 맡으신 겁니까? 그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 좀 잘 놀아보려고 교실은 저의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바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지금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 나라도 정말 이 학교는 안 오겠다 이렇게 될 만큼 이제 많이 그 부서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청해서 부총장은 그 학교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한 이제 1년을 이제 하게 됐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부총장을 끝내고 다시 학교에서 부총장 하는 중에 이제 전임 총장님이 그만하시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총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선 언어가 영어로 주로 하는데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영어가 또 좀 다르거든요.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사양을 했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환경도 전부 다 다른데 이제 갓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분들 완전히 속에 들어가서 학교를 경영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죄 짓는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저한테 누가 어디 가서 부총장 하거나 총장 하라고 하면 저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또 땡겨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의 시설이며 장비며 또는 좋은 교수 요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누가 또 이렇게 뭐 후원금 보내달라고 편지 보내면 척척 내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깜깜한 일인데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 폐쇄 공고를 냈어요. 폐쇄 선고. 네. 폐교. 학교가 너무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폐쇄하겠다고 일간지에다가 아예 대학 이름을 쭉 했는데 저희 학교가 거기 두 번째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운영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너 이거는 아닌데 제발 요거 좀 안 했으면 그냥 학생들하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은 괜찮은데 경영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하게 됐죠. 네. 가끔 이제 네. 책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낭만적으로 나옵니다. 나일 강가에서 결국 떠맡았다. 나일 강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떠맡았다 뭐 이런 구절인데. 최악의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하지만 어떤 일은 혹시 안 돼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은 그 일이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맡고 있을 테니 어서 다른 사람을 준비해 달라. 네, 거기까지가 저의 몫이고. 알겠습니다. 그 아마 일본 속담인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도 주인이 꽂아준 자리를 지키면 새를 쫓고 곡식을 지킨다. 이런 멋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비슷한 연배의 같은 궤적을 걸어왔습니다만은 항상 살면서의 그 부딪히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와 내가 앉아야만 할 자리가 늘 같으면 좋은데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대와 또는 사명이 꽂아주는 자리를 그냥 지켜야 되나 아니면은 예수께서 기도했던 대로 왜 이 쓴 잔을 꼭 나한테 주십니까? 저쪽으로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볼까?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할까? 이제 고민하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다가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휙 당겨가지고 좀 짊어지고 가. 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네, 아리마대 네. 요셉 아니고 네. 무덤을 빌려준 사람이고. 네.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여기 네. 대목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근데 본인께서 직접 읽으시면 좀 뭐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살짝 적어왔어요. 네. 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구레네 시몬이 되기로 한 사람치고는 그동안 큰 은혜를 받았다. 고통과 기쁨은 늘 공존한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살피면 늘 자각에서 오는 안타까움에 괴로웠지만 또 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 기쁨과 평안에 대한 자각은 어디서 오느냐? 학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프리카 대평원의 서쪽 하늘 노을에서 그 맑고 붉은 하늘에서 거기서 위로를 찾으셨다. 네. 안 봤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자, 근데 그래도 제일 힘들고 무거웠던 짐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이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죽겠는데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 이런 질문을 할 때면은 제가 별로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저는 기도를 막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를 믿어주셨고 또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힘들다. 이제 그 정도였지. 그래서 주로 버티기를 했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면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뭐 저 나름의 믿음이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뭐 버티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사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어를 가지고 이분들의 그 어떤 사고를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적게 왔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이 학교 폐쇄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교수들 월급을 또 못 줬죠. 그 전에도 못 줬는데 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총장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에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데모할 때 보면 무섭습니다. 던지고 깨트리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다른 일로 모여만 있어도 제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왜 그러지? 그런 거 있죠. 근데 제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무기력감이라는 거는 참 말할 수 없죠. 실제로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 제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네. 그런 기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뭐 제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뿐인데 결정적으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코로나가 살려줬어요. 코로나가요? 그래서 학생들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런 한 2주일 정도 제가 머리도 깎고 금식이라기보다 단식도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 닫아라 갑자기.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 교직원들이 전부 가버리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 못했던 학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학교가 회생할 수 있었죠. 네, 그런 에피소드가 뭐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교 통보까지 받았는데 네. 나중에 10위 안에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가 최근에 교육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이제 우간다에 52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22위인데 그 22위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립대학들 12학교는 이제 국가에서 잘 지원하니까 빼고 이제 40개의 사립대학 중에서 제일 시골에 있는 학교가 이제 10위 정도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많이 경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만 중단하는 게 해답은 안 됩니다. 중단하면 중단한 거지 그게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 어렵고 힘든 거 이해하고 좋은 얘기 아니면 좋은 방안을 못 내줘서 미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중단한다고 해답이 오는 건 답이는 아니니까 그렇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기 시작하자면 우리 학교의 객관적인 평가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최근에는 우리 학교가 우간다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라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해요. 노래 만들어서 춤도 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죠. 교육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 평가고 하나는 그 해당 기관이나 사람을 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다. 만일에 어떤 평가가 옳으냐, 두 번째 평가가 옳다면 우리 꾸미 대학교는 우간다의 최고 대학교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기간에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학생들 모습에서 보이거든요. 그게 자부심이 있는 게. 그래서 그 이제 차이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최고 대학이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상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러분 나 그리고 올해의 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많이 성장하셨고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나 우리 학생들을 다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앞으로 얼만큼 향상될지 한번 기대해 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평가가 옳은 평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괜찮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웠기에 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배운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달라지면 진짜 제대로 믿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역시 우간다에 가셔서
제일 보람 있었던 것, 또 역시 학교에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살려낸 게 제일 보람 있으신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총장 직무를 마쳤다는 것을 저는 무사히 마친 것. 네. 아. 이따금 학생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많이 가르쳤는데 뭐가 제일 보람 있습니까? 끝마친 게 가장 보람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끝마쳤고요. 제가 그곳에 약 7년 있었는데 우리 학교 역사상 최장수 총장이에요. 오, 예. 네. 와.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끝마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열심히 상장도 써서 줬어요. 오. 저한테. 네. 그리고 이제 글도 이제 보내오고 그래서 닥터 세기 홍스, 야 이렇게 하고서 책을 만들어 준 건가요? 네네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해서 관찰하고 기록해서 저한테 책을 만들어 주면서 예. 제일 마지막에는 새로 오시는 총장께서는 홍 총장을 본받아서 이렇게 잘해라라는 제언까지. 이거는 감사 편지. 네네 감사 그거는 편지. 이제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는데 제가 참 그 아프리카 친구들의 감성과 그리고 제가 하는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까지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의 그곳에서의 삶이 이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었구나라고 뒤로 이제 아주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읽으면 손발이 오글거리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아동구 엠마누엘. 네, 아동구 엠마누엘입니다. 야, 이름이. 총장님이 지원한 도와준 학생들의 수는 너무 많아서 헤아리거나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또 당신은 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신 모습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또 쓴 학생도 있고, 이 친구는 제가 그래도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아갖고 발음이 조금 정확하게 읽으면 누티의 패시피크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 콩고 친구네요. 학생입니다. 콩고 난민입니다. 난민인데 우간다로 와서 네네. 이 학교에 들어왔군요. 네. 예. 아니요. 저는 우리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늘 매우 화가 나곤 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저는 당신을 통해서 이 영역이 오히려 내가 새롭게 고쳐나가야 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사범대학 친구인가 봐. 레이첼.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슬플 때도 미소 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화사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가 있으신데, 이거 웃긴다. 캠퍼스의 풀과 나무들조차도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뭐 꽃밭에 늘 물 주셨나 봐요. 멋진 표현이죠. 캠퍼스의 풀과 나무도 나중에 뭐 누구랑 이별할 때 당신과 거닐던 그 가로수길의 그 가로수들도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표현입니다. 예, 레이첼이 편지입니다. 우리 저 농업 교사가 되는 여학생인데요. 늘 이제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저희 학교 땅이 한 10만 평 정도 돼서 잔디 깎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바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은요 환경이나 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맞는지에 따라서 벌써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에 좀 더 신경 쓰고 너희들이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초목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거 저한테도 굉장히 격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성경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고대한다라는 표현의 과 비슷한 그런. 네. 이제 이건 이제 총장님의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이고 사실은 이제 교육에서 흔히 그렇게 하죠. 아이들은 앞서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호미질을 하시거나 물을 주거나 흙을 고르고 계셨으면 멀리서 다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쓱 보면서 저 웅크린 뒷모습에서. 근데 또 사람은 뒷모습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앞모습은 뭐 이렇게 좀 꾸밀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학생들은 늘 보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참. 근데 이거 기자적 시점에서 썼다가 지워버린 내용도 있습니까? 책에다가 다 못 집어넣은 내용,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양이 아니면 뭐 좀 예민해서? 네, 양도 그렇고 뭐 거의 제 글에는 그 남 욕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거 빼고 좀 괜찮게 쓰느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한 문학을 좋아하는 한 후배 직원이 퇴근하고 안 가는 거예요 집에. 네. 보니까 노트북에다 계속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실명 소설이야. 오늘 회사에서 아무개가 나한테 대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는 제대로 지시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일을 치렀다 뭐 어쩌고 등등등등. 실명으로 나가니까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소설책에 내 이름이 그냥 실릴 수도 있어서 그런. 아무튼 좀 예민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글은 보통 어려울 때 또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그 분노를 글에다가 표현하고 그런 거 다 빼내느라 힘들었습니다. 발로 등짝을 팍 차주고 싶은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장직을 내려놓으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막 이제 한 달 조금 야. 지났죠.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디 한적한 휴양지에서 좀 쉬고 계셔야 되는데 좀 요 끝나고 쉬시면 될 것 같고. 네. 총장 퇴임하는데 선물 뭘 주든가요? 선물 이런 거. 네, 저는 정말 끝내고 바람처럼 사라지려고 생각했는데요. 예. 우리 직원들이 낮에 수요일 정기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그 저녁 때까지 계속 송배 의례를 했어요. 선물 새끼뱀 암소를 저한테 줬습니다. 새끼뱀 암소. 네. 비싼 건데요. 거기는 이제 거의 모든 가치를 소로 다 계산하는데 그렇죠. 예. 뭐 제가 본 선물 중에 가장 큰 결혼할 때도 소 몇 마리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예. 뭐 소, 양, 터키, 칠면조, 닭, 예. 뭐 전통 옷에다가 다 현물로 갖고 오는군요. 다 들고 오질 못했습니다. 어. 소를 가져올 수 없어서 다시 농악과에 지고 왔습니다. 기부하고. 네. 이야. 그러면 자 이제 요 방송 끝나고는 조금 쉬신 다음에 하실 일은 어떤 것들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처음에 아프리카에 간 것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거기 지난번에 어떤 다른 방송에서 희망사항이 뭐냐 그래서 우리 학교 축구팀이 우승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번 학기에 잘 못했어요. 제가 아직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떠날 수 없고, 네, 그 축구팀 우승할 때까지 고기도 좀 먹이고 하면서 훈련을 좀 하고요. 학생들하고 기숙사에 좀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총장 그만두고 잠깐 그 기간 안에 제가 남수단에도 다녀오고. 콩고 난민 캠프 그리고 탄자니아 쪽도 탐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곳에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가 내 자리였었구나.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내가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수단은 지금 갈 수 없어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고요. 콩고도 갈 수 없고요. 탄자니아도 쉽지 않고 우간다 착한 사람들 그 속에 학생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었다. 가장 적절한 곳에 나를 보내셨었다라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반성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물론 거기가 좋아서 계속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제가 했던 약속도 있고, 하여튼 다시 우간다로 되돌아가서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이제는 정말 총장이 아니라 재미있게 축구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교실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제가 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를 자꾸 꺼내긴 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들꽃은 햇빛을 조차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 거죠. 이 자리가 내 자리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 뭐 그게 선교겠죠. 네, 예, 그게 그렇게 아마 선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주저주의를 했었는데 미리 저 주최 측에서 질문도 받았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질문을 미리 하실 거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울 때는 어떻게 그리움을 달래셨습니까? 이거 어렵겠는데 뭐 선교사만 아니면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뭐 별로 그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95이라서 가까이 좀 있을 필요 있지만 아이들 다 컸고요. 거기에 터지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뭐 그리워할 시간 별로 없고 또 저희 아이 이삭이 팬들이 계속 유튜브에 뭔가를 올리셔서 거기에 인터넷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느라 바쁩니다. 이걸 어떻게 좋아요라도 눌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치고 점심 먹고 오면은 시행이 거의 끝나가는 네, 뭐 이런 그렇죠. 네. 지금의 네. 컴퓨터 속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있죠. 근데 뭐 그립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지만 여기 오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뭐 삶의 여정 속에서 선택의 기로가 계속 네, 인생에서는 뭐 들이닥치니까 제일 잘한 선택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사실 제가 92년도에 서울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부산을 갔거든요. 근데 하여튼 집을 떠난 게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따져 보니까 이제 33년 정도 됐는데 뭐 부산에도 있었고 포항에도 있었지만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인도 이렇게 다녔는데 떠나면서 했던 일들 그 선택이 처음 했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라 이렇게.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혹시 우간다 그 선교지의 학교들을 돕거나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겁니까? 많이 예. 있습니다. 예. 네. 우간다 특히 아프리카 분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 얻는 것과 관계없이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좀 외진 곳에는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정부에서도 지원하지 못하는 옛날 그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 주변에 우리 선각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학교를 세웠어요. 꼭 그런 것 같은 학교들을 제가 돕는 일도 앞으로 이제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출판사에 남겨놔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템북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가 이제 기독 교사들이 이제 모인 것이 이제 그 기반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교사와 기독 교사 이건 또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독 교사 운동도 하셨을 거니까. 네. 그 많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는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 물론 그렇게 또 했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바람의 노래 그랬는데 교육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하고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말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왜 그 도시의 뭐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말고 삶이 은유적으로 노래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죠, 예술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가르침을 하게 되겠죠.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실 말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잘해야 되는데 저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변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성경의 단어들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일반적인 용어로라도 정말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기독 교사들이 교실에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안에 엉뚱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오. 화기광동귀진이라고 하는 건데 빛이 밝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일부러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눈부시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해서 남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자기를 더 작고 작게 만들어서 먼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남들 옆에 늘 있으려고 하는 뭔데 그런 말인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여정의 끝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갖다 마감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이 생각하죠. 뭐 같은 저는 뭐 괜히 교회 다니면서 못 해본 것들을 좀 해볼까 하는 욕심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는 항상 그냥 이핏 그대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나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 정도에서 끝입니다. 네. 작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아프리카에서 계속 하다가 결국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시고 참 이 얘기저기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누려면 뭐 시간이 한참 더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저희보다 연배가 좀 아래이신 후배들이 계시니까 허공을 바라보면 뭐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길이 있습니다. 새들도 다 자기 길 따라서 가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날아가는 건 아니고 바람도 바람의 길이 있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고 결국 인생이나 역사 속에서도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길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나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길이 안 보이는데 나를 떠나서 우리를 생각하고 전체를 지구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찾아내는 길들이 이제 이렇게 일생을 갖다 그 끝에 가서 저는 놀려고 했는데 계속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신다고 이런 게 이제 자기의 길이고 조용필 씨 그 노래 바람의 노래에 있는 그 가사 언젠가는 내가 듣게 될까 바람의 노래를 할 때 그 바람의 노래가 아마 이제 이런 걸 겁니다. 자 바람의 노래를 들어가시면서 바람의 노래의 책을 쓰신 홍 작가님과 뜻깊은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고맙다는 인사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북앤라이프 오늘 첫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서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